2024년 3월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NHN 뉴스 채널의 간판 기자 사토 미유키, 그녀는 34년간 살아오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을 속인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행해진 일본 여성들. 국제결혼 파탄율 67%, 한국이 1위. 이런 헤드라인들이 매일 일본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유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4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그녀의 신념, 그것은 팩트만이 진실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미유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도쿄대 동기였던 다카하시 리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유키, 나 결혼해, 한국 사람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리에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도쿄대 문학부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는 일본 최고 번역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리에가 한국 남성의 꿰매 빠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에,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미유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리에가 완전히 속고 있구나. 내가 구해야 해. 그때 마침 회사에서 한일 국제결혼의 실상이라는 다큐멘터리 기획이 나왔고 저는 메인 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다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일본 여성들을 깨우겠다. 리에와 박도윤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IT 번역 컨퍼런스에서였죠. 리에는 일본 측 번역 전문가로 참석했고 도윤 씨는 한국의 대기업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였어요. 리에가 나중에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제 번역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6개월간의 장거리 연애. 매일 4시간 시차를 극복하며 화상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시기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 중 73%가 3년 내 이혼. 한국식 가부장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 앓는 일본 신부들. 경제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한국 남성들의 실체. 매일 쏟아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된 국경을 넘은 사랑의 함정 다큐멘터리는 결정타였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불행해진 일본 여성 5명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거든요. 리에 같은 엘리트까지 속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본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까? 저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구조작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한일 국제결혼 통계, 한국 남성의 심리 분석 논문, 피해 사례 모음집까지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내자.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본 하네다 공항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안내시설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고작 3분. 일본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카메라맨과 음향감독, 저까지 3명이 무거운 장비들을 끌고 출구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캐리어 바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30kg짜리 장비 가방이 바닥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 남성이 재빨리 가방을 받쳐주더니 바퀴까지 다시 끼워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한국어였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듬더듬 영어로 생크 유라고 했는데 그분이 일본어로 답하시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여행 조심히 하세요. 그리고는 정말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명함도 연락처도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이.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목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얻은 건 없었어요. 시간 낭비하고 옷도 더럽혀지고. 카메라맨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자님, 한국 사람들 원래 친절하다고 유명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예외적인 경우야. 취재 2일차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역 자체였어요. 일본 도쿄 지하철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강남역은 정말 쇼핑몰 같았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인 오후 6시. 일본이라면 만원 전차에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 시간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촬영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노약자 우선석이 7개에서 8개나 되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순식간에 3, 4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라고 손짓까지 하면서. 카메라맨도 깜짝 놀라서 주민으로 그 장면을 담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음향 감독이 속삭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놀라움은 식당에서였습니다. 명동의 한 전통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 분이세요? 한국 어떠세요? 30분 만에 우리는 그 테이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산할 때 그분들이 반찬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손님이 어디 돈을 내요? 다음에 일본 가면 저희 대접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취재 4일차였습니다. 드디어 리에의 약혼자 박도윤 씨를 직접 만날 차례였어요. 저는 그의 회사인 삼성 SDS 잠실 사옥 앞에서 몰래 잠복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진짜 모습을 포착하겠다는 목적이었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서울의 변덕스러운 날씨였어요. 저희는 30kg짜리 카메라 장비를 들고 근처 카페로 대피하려고 뛰고 있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히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장비는 빗물에 젖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우산을 씌워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네요.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더니 젖은 카메라 장비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기 병원이 있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박도윤 씨였습니다. 리에에게서 사진으로만 봤던 바로 그 사람.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심지어 치료비까지 결제해 주셨어요.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때 도윤 씨가 말씀하신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리에 씨 친구라고 하셨죠? 리에 씨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친구라면 저에게도 소중한 분이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4년간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계산서를 보니 치료비가 15,000원, 일본 돈으로 1,500엔 정도. 일본에서라면 최소 8,000엔은 나왔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이렇게 합리적이구나. 부상 때문에 하루 쉬게 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를 더 깊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윤 씨의 회사를 정식으로 방문했어요. 인터뷰 허가를 받아서 말이죠. 삼성 SDS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 회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봐.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사람들이 정말로 퇴근하더라고요. 칼퇴근이라는 말이 현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상사가 빨리 가서 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 씨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리에 씨와의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리에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국적이 다르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경제적인 이유는?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은 좀. 도윤 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사랑에 경제적 계산이 들어가나요? 저는 리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진솔한 답변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병원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무릎 치료를 위해 재방문했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아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간호사분이 개인 연락처까지 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밤 9시 NHN 채널에서 방영되었어요. 방송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시청자들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방송 시청률 18.7%,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송 직후의 반응이었어요. NHN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당장 한국 여행 가고 싶다. 트위터에서는 샵 한국 진짜 얼굴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어요.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 검색량이 방송 후 일주일 동안 300% 증가했고 한국행 항공권 예약률도 250% 급등했습니다. 일본 항공 JAL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하루아침에 한국행 예약이 이렇게 몰린 적이 없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한국을 미화하는 편향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용기 있는 보도. 편견을 깨뜨린 진짜 저널리즘. 이런 댓글들이 더 많았거든요. 방송 2주 후 제가 받은 이메일만 2,847통. 대부분이 감사 인사와 한국 여행 관련 문의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쿄 대학생의 메일이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2024년 5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웨딩홀. 리에와 도윤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하객이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도윤 씨 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라고요. 미유키 씨, 리에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도윤 씨 어머니는 한국 전통 한복을 준비해 오셨어요. 미유키 씨도 우리 딸이니까 한복 입어야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결혼식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편견을 깬 용기 있는 기자.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현재 저는 한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한국문화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3일간 5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K-팝만 알았는데 전통 문화도 정말 아름답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팩트보다 더 큰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것. 지금도 리에와 도윤 씨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편견을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